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도 법에 대한 걸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생활법률인데 생활 속에서 우리가 법을 어떻게 할 건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재산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과 이제 법에 대한 겁니다. 먼저 이제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빌릴 때입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계약서를 먼저 써야겠죠. 약속하는 그 문서를 말합니다. 나와 상대방이 약속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이런 문서가 되겠죠. 이 차용증도 계약서에 해당을 합니다. 이 차용증이라는 건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의 이름, 서명, 그리고 빌린 돈의 액수, 이자, 돈을 갚을 날짜 등을 기록해 놓은 문서를 차용증이라고 부릅니다. 꼭 써야겠죠. 다음은 이제 부동산 관련된 계약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인데요. 먼저 계약서를 써야겠죠, 당연히. 약속을 하니까. 그리고 등기부등본도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계약하는 사람이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그리고 해당 부동산에 다른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그 부동산이라는 건 그 가게가 아니라 건물, 땅을 말합니다. 자세히 확인을 해야겠죠. 문제가 없어야지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없을 때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은 우리 지난번에 배웠는데 상대방에게 물건이나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일정한 돈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이제 하는 거죠. 보통 2년 동안 계약을 하죠.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에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걸 할 때, 재산과 관련된 이런 일을 할 때는 이제 꼭 필요할 때는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 등 이렇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라는 것과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할 때는 이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좀 편리하겠죠, 여러분들. 다음은 이제 가족 관련 문제 해결과 방법입니다. 이제 가족들끼리 서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법을 하는지 적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로 이제 혼인, 결혼에 대한 겁니다. 결혼하는 나이는 우리 이것도 이제 공부했죠. 네, 18세 이상이 되어야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결혼을 하면 이제 부부가 된다는 것을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행정관청에 가서 부부가 됨을 이제 신고를 해야지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다음 이제 이혼이죠. 이혼은 이제 결혼한 분들이 서로 갈라서는 것을 이제 이혼이라고 하는데, 이혼의 종류는 이제 여기 있습니다. 합의 이혼 있죠. 협의 이혼이라고 하는데, 서로 이제 합의를 해서 가정법원에 가서 확인을 받아서 이혼하는 것을 합의 이혼, 협의 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은 이제 이거는 이제 협의 이혼이 되지 않을 때,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절을 할 때는 이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인정되는 이혼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해서 이혼을 하는 거죠. 다음은 이제 위자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위자료는 이제 다른 사람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결혼한 두 분인 중에 한 분이 불법적인 행위로 해서 생긴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겠죠. 자, 그리고 재산을 재산을 나누는 겁니다. 이 나누는 것도 결혼 생활 중에 만들어진 재산에 대해서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권리를 재산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접견권은 이제 이 아이가 있을 때 이혼으로 양육을 맡지 않은 쪽의 부모,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지 않고, 그러니까 한쪽은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겠죠. 한쪽은 아이가 없겠죠. 그럼 이 아이가 없는 쪽의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접견권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범죄가 있고 그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범죄라는 건 이제 여기 나와 있죠. 국가가 보호하는 이익과 가치를 침해하는 이제 반사회적 행위를 이제 범죄라고 합니다. 범죄의 종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생명과 신체를 입히는 범죄가 있고,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도 있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피해를 주는 범죄 등 여러 가지 범죄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하나 기억해 두세요. 네, 경범죄라고 해서 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뭐 가벼운 범죄 행위를 이제 경범죄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제 경범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경범죄 종류 중에서 이제 뭐 한두 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빈집 등의 침입, 그러니까 빈집, 사람이 없는 집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이게 가벼운 범죄가 되겠죠, 경범죄.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거짓 신고, 거짓말로 네, 뭐 소방서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단어들 여러분이 보고 아 이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라는 거 몇 가지만 네, 기억을 하셔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형벌입니다. 형벌은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네, 내리는 이제 처벌을 말합니다. 형법에 규정된 형벌은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부과하는 거죠. 그리고 경범죄에 대한 처벌은 좀 이제 보통 이제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가벼운 범죄니까 뭐 이런 것은 아니고 이제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네. 그리고 범죄 신고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네, 112. 네, 뭐 마약 범죄 신고는 1301이 되고 인터넷은 이제 경찰청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신고도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 이제 한국의 생활법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